네, 대칭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 이동도 역시 점을 대칭 이동시켰을 때의 결과와 도형을 대칭 이동시켰을 때의 결과 두 가지를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교과서는 149쪽입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네,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대칭 이동한 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그러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칼코마니는 종이 위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한 후 반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덮어 찍어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회화 기법이다. 오른쪽 그림은 제1사분면에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Y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되게 중요한 말 나왔다, 그죠? Y축을 접는 선으로 하여 접은 후 펼친 것이에요. 그때 이제 점 A의 좌표가 2,4일 때 점 A와 Y축의 대칭인 점 B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답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지금 이제 A 좌표가 2,4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대로 이제 봅시다. 일단 유지가 되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인 높이가 일단 같은 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B의 Y좌표는 4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졌나 하고 봤더니 X좌표가 2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인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거리가 이제 2겠죠. 근데 이제 Y축을 중심으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2,4라고 하면 아주 잘한 것 같고요.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도형으로 옮기는 것을 대칭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 직선에 대한 이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대칭 이동을 이제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점 O에 대한 대칭 이동, 그 점에 대한 대칭이 있고요. 직선 L에 대한 이제 대칭 이동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점은 뭐가 되냐면 얘를 점 대칭이라고 우리가 쓰고 얘를 이제 선 대칭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대칭 중심이 되고 얘 이제 뭐가 돼요? 얘 대칭 축이 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원래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점 O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대칭 이동시킨 점을 P'이라고 한다면 P'은 어디에 있냐면 P랑 O를 이은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거리가 대칭 중심인 O로부터의 거리는 PO와 거리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의 중점이 5가 돼요. 대칭 중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에 대한 대칭을 좀 살펴보면 원래 있는 점이 P인데 그 점을 이제 직선 L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중요한 거죠. P랑 그 대칭 이동시킨 점 P'을 잇게 되면 이게 이렇게 수직이 돼요. 대칭 축에. 그러면서 이 거리가 어떻죠? 같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L은 P'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 중심, 그다음 대칭 축,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 하에 이제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좌표 평면에서 점 P, A, B를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의 좌표는 원래 있는 점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보면서 하면 되겠죠. 맨 먼저 여러분과 이제 할 거는 X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세요. 축이에요, 축. 그래서 축에 대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X축이 여기 있거든요. 점이 여기 있고요. 그럼 일단은 보겠습니다. 예, 원래 있는 점이랑
원래 있는 점이랑 그 다음에 대칭 이동한 점을 이으면 그 선이 x축과 어때야 된다고요? 예,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거리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니까 뭐가 유지가 되지? 하고 보니까 x좌표가 변함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높이가 달라지니까 위에 있던 게 아래로 뚝 떨어지니까 이제 y좌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를 뭐라 쓰면 되냐면 a, b. 그래서 지금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x좌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y축 볼 건데요. y축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딱 봤더니만 수직인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유지가 되나 보세요. 높이가 유지가 됩니다. 높이가. 그래서 y좌표가 같아요. 그쵸? 그런데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예, x좌표의 보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y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좌표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한 번만 살짝 정리를 해보면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y좌표가 유지가 되고 x좌표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할 거냐? 원점 대칭은 점에 대한 대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점에 대한 대칭에서 그럼 이 원점은 여기서 뭐가 되죠? 대칭 중심이 돼요. 대칭 중심. 아까 뭐랬죠? 원래 있는 점과 이동한 점의 중점이 이 대칭 중심이 되는 건데 하필이면 이 대칭 중심이 원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x좌표랑 여기 있는 x좌표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한 관계 때문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두 개의 좌표에 다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점 P, A, B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P', A', B'이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 A'과 B'을 A와 B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얘가 지금 현재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y는 x는 원래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이동한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직 이등분에서 이등분에 초점을 조금 맞춰서 생각해보면 어머 하고 봤더니 첫 번째 이야기는 P'의 중점이 어디 있냐면 y는 x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생각해보면 이 중점이 누구냐면 2분의 a 더하기 a 프라임, 2분의 b 더하기 b 프라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y는 x 위에 있다 보니까 x랑 y가 같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a 프라임은 b 더하기 b 프라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직 이등분선의 수직에 초점을 조금 맞춰보시게 되면 y는 x와 이 p랑 p'을 이은 이 선이 수직이 돼요. 그런데 이제 y는 x의 기울기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p'의 기울기 직선이죠. 네,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a 빼기 a 프라임 b 빼기 b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라 쓸 수 있고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곱할 때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식 하나, 식 둘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요? a 프라임과 b 프라임을 a와 b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해봐요. 그래서 1번 식이 있고 지금 2번 식이 있는데 1번 식과 2번 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1번 식 더하기 2번 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쓸게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네, 기왕이면 A로 맞춰서 쓰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A 더하기 A 프라임은 B 더하기 B 프라임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네요. 그죠? 마이너스 A 더하기 A 프라임은 B 빼기 B 프라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넙죽 더하겠습니다. 띡 하고 더하면 이 A 프라임이 2B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 프라임은 B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뭐 아무 데나 넣어도 사실 상관없는데요. A 프라임 자리에 B를 넣게 되면 우리는 뭐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B 프라임은 A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점 P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점을 이렇게 라고 했는데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네, B, A에서 순서가 뒤집혀요. 그래서 X자리에 있던 게 Y자리로 가고 Y자리에 있던 게 X자리로 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실용적으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점의 대칭 이동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가 보존이 돼요.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Y가 보존이 되고요. 원점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는요,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문제 1번을 한번 제가 갖고 와봤는데, 네. 원래는 이제 여러분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위에다 쓰겠습니다. 네, 1,2가 있어요. 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보존되죠? X가 보존되고요. Y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해볼까요? 이번엔 뭐가 보존돼요? Y가 보존되고요. X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뀐다는 건 부호가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입니다. 여러분 원점 어떻게 되죠? 네, 둘 다 마이너스 부 하나씩 다 바뀌죠. 다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어떻게 되죠?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원점은 부호가 바뀌고요. 예. 그 다음에 Y는 X는요, 자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것도 제가 이제 모논 종이를 갖고 왔는데, 이 모논 종이 안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문제 1번이랑 규칙 찾기가 있거든요. 근데 규칙 찾기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1번 풀어보고요. 규칙 찾기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X축이에요. X축은 뭐가 보존이 되죠? 네, 맞아요. X좌표가 보존이 되고요. Y좌표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Y축은요. 네, Y좌표가 보존이 되고요. X좌표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데 원래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3,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원점 어떻게 돼요? 둘 다 마이너스 곱해주세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직선은요.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모는 종이 필요할까 했는데 예, 모는 종이가 안 필요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찾기. 규칙 찾기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답이 뭐가 나오셨나요? 예,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P-5,7을 이제 X축에 대칭한 점을 P1, 그 다음 그 점을 또 Y축에 대해 대칭한 점을 P2, 그 다음 P2를 다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점 P3, 그 다음 P3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4라고 하자. 이와 같이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계속해서 n번째 얻은 점을 Pn이라고 할 때 P40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네, 일단 원래 점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5,7이라고 하는 점이 있었는데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점을 P1이라 둔대요. 근데 X축은요.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만 반대로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을 또 이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네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Y좌표는 그대로고 X표가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 하냐면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해요.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둘 다 뭐가 돼요? 부호가 반대가 되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마지막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뭐 그러고 있는데 네, 뭐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네, 이 점을 이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한대요. x, y 원점, y는 x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P5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x는 그대로 있고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7,5가 되고 그 다음 얘를 또 해요. 이번엔 y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y좌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 원점 대칭을 할 건데 원점은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x에 대해 대칭을 이동해 볼까 해서 이렇게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했더니 마이너스 5,7 근데 이제 이 마이너스 5,7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시작한 점이랑 같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사실 좀 빠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뭐야 이거 주기가 8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이제 얘가 P8이 됐는데 P8이 시작이랑 같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누가 돼요? 이 점이 P9랑 같아질 거예요. 그쵸? 그 다음은 뭐가 돼? 얘가 P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P 뭐예요? 얘 11 되고 얘는 P12랑 똑같고 얘는 P13이랑 같겠고 얘는 P14랑 같겠고 얘는 P15랑 같겠고 얘는 P16이랑 같겠죠. 여기가 P8 그 다음에 P16 해서 이렇게 눈치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주기가 결국 8이거든요. 주기가 8이에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40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P8, P16, P24, 그 다음에 P32, 그 다음에 P40이 다 같아요. 주기가 이제 8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P40은 이제 P8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 P40의 좌표는 P8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5,7 이렇게 대답했으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도형으로 가겠습니다. 도형. 네. 도형은 이제 볼게요.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도형입니다. 도형. 평행 이동은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칭 이동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이제 f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때 우리는 첫 번째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 f'의 방정식을 같이 한번 구해 볼게요. x축이요.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x축. 일단 이제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보시면 우리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바탕으로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도형이니까 점의 관계식을 잠깐 보게 되면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x좌표는 그대로 x'이 되는 거고 달라지는 거는 이제 y좌표가 y'이 마이너스 y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네. 도형 f라고 하는 아이는 네. 요런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식이 만족하는 도형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요게 이제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점들을 이제 p', x', y''이 뒀을 때 과연 이들이 만족하는 관계식, 이들이 만족하는 네, 그 도형을 이루는 식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까 하고 봤는데 x'과 y'에 관한 관계식은 잘 모르겠지만 x랑 y에 관한 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x랑 y를 중심으로 식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x 프라임이 x로 y랑 이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x'이 아니라 x는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x'인데 y는 마이너스 y'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쏙 넣어 볼게요. 그러면 f x 프라임 y 대신에 마이너스 y'이니까 요렇게 식을 만족하고 그러면 얘가 x 프라임과 그다음 y 프라임의 관계식이 돼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원했던 이동한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도형의 식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평행 이동을 하면서도 한 번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어떤 식을 쓸 때 프라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머? 하고 봤더니 뭐예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을 봤더니 뭐랑 일치해요? x는 그대로 보존이 되죠. 그쵸? 그래서 x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y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혹시 대칭 이동은 도형 이동이나 점의 이동이 일치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일치합니다. 네. 일치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사실은 요런 그림도 이제 그래프도 이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도 그릴 거라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y축으로 하게 되면 y가 보존되는 거 보이시죠? 원점에다 하면 이제 각각의 부호가 반대인 거 보이시죠? 직선은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요. 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이것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은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y는 x는 대표적으로 이제 얘는 역함수랑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울 내용이죠. 함수에서 중요한 내용.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텐데 y는 이제 sin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 근데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되게 대표적인 아이로 y는 코사인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어서 이거를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나옵니다. 대칭 이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정리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x는 그대로 보존되고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그럼 y가 보존되고요. 원점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자리가
반대가 된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 좋으실까요? 예. 그러면 저랑 같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크게 봐야겠죠? X축, Y축, 원점, Y는 X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서 Y만 보시면 돼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는 0 하시면 되고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Y 마이너스 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인데 이렇게 써도 좋고요.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다. 그러면 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Y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요게 지금 문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을 여러분이 푸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같이 문제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은 X축, Y축, 원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네, 먼저 X축 하겠습니다. X축 어떻게 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X 더하기 3Y 더하기 7은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7은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이죠.
원점은 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y 더하기 7은 0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x는 x 대신에 y를,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거꾸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2y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은 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이 등장했네요. 원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일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x 더하기 6y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제곱은 4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 플러스로 좀 바꿔 쓸게요. 예, 그러면 x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 뭐 같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y축 보겠습니다. y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하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인데요.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근데 여기 둘 다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4라고 쓰면 조금 더 나을까요? 예, 맞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은요,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y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4.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x로 시작하는 게 먼저 쓰고 싶다라고 했으면 예, 바꾸면 되죠. 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6의 제곱은 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네요. 예. 직선 x-4y 마이너스 2는 0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두 개를 하는 거네요. 그쵸? 두 개.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한번 하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 연달아 이어서 하는 거네요. 그쵸? 해보면 되죠. 뭐. 그쵸? x-4y 마이너스 2는 0인데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x니까 y만 바뀌잖아요. 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쏙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연달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네, x 대신에 y를 y 대신에 x를 쏙 넣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y 더하기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또 남아있는데요. 교과서 153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153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